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 4분기의 마지막 날 6월 30일이 됐습니다. 마켓의 이모저모를 둘러보면서 현재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마켓은 상승을 하며 좋은 분위기로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나스닥은 1.87%, 다우존스는 0.85%, S&P는 1.5%가 오르며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25,812고요. S&P 500은 3,100을 회복했고요. 나스닥은 10,000을 회복하고 10,058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소 약보합세로 닫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은 일부 마켓이 약보합세에 있고요. 또 일부 마켓은 0.5%를 웃도는 상승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약보합세에 있는데요. 0.16%가 빠져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2105로 약보합세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가 오늘 끝났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1998년 이후 최고의 한 분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분기 마지막 부분에서 마켓이 많이 빠졌다가 4월부터 정말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이번 분기가 1998년 이후 최고의 분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의 선물 시장은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대로 지속된다면 현물 시장에서 약하게 장을 열겠습니다. S&P, 다우, 나스닥 등 모두 0.5% 내외에서 선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좀 재미있는 뉴스로는 테슬라의 사내 이메일이 유출이 돼가지고 S&P 500에 조금 있으면 가입하게 될 것 같다는 이 직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아마 유출됐나 봅니다. 덕분에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들고 계신 여러분들은 불안감에도 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켓을 닫고 페덱스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꽤나 좋게 나와서 현재 장외 거래에서 9%가 오르며 152.5로 장외 시간을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주식시장이 열기 바로 직전에 제너럴 밀스가 실적 발표를 하겠는데요. 49억 달러의 매출에 주당 1달러 4센트의 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내일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나오니까 보시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지금 마켓은 서로 엇갈린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확진자가 하루에 4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사망자 수는 따라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가 이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상했던 각종 지표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좋게 나와서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상반된 뉴스와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됐습니다. 저 또한 포트폴리오에 손을 많이 댔는데요. 예고해드린 바로 많은 종목들을 정리하고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스윙 트레이드에 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자마자 떨어졌던 구글과 페이스북도 다행히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안심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주식들 중에 하나니까 크게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자마자 계속 내려가면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지금 다행히 마켓과 같이 올라와주고 있어서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큰 우량 주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오고 저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같이 있는 한 경제의 먹구름이 항상 있으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가거나 또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너무 소극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마음이 편하게 투자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 보여드리다가 깜빡깜빡하고 보여드리지 못한 핀비즈를 볼까요? 전부 다 이 녹차 색깔로 많이 변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보잉은 한순간 많이 올랐다가 이틀 연속 빠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소폭 하락이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다 초록색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놓입니다. 일단 핀비즈의 맵을 보니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 차트가 빠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차트를 몇 개 보실 건데요. 우선 S&P를 보고요.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종목을 잠깐 보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자주 보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S&P 500이고요. 200의 이동평균선이 지금 3일째 홀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내일도 상승이나 보합으로 끝나서 200의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긍정적인 것은 50 밑으로 빠졌던 RSI도 53.88로 다시 50 위로 올라가는 상승을 회복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50일과 200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런대로 홀드만 잘해주면 골든 크로스가 날 예정이고요. 2, 4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좀 이 답답했던 이 두 라인을 훌쩍 넘어서 사상 최고치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줌 비디오를 보고 싶어 했는데요. 줌 비디오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식 차트로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50일과 200일의 갭은 상당하고요. 또 50일과 주가랑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여를 RSI가 6, 70을 오가며 계속 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줌 비디오는 아시다시피 언택트 분위기에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고요. 또 회사 자체가 2017년부터 계속 매출이 더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또 이처럼 많이 올라가는 것일 거고요. 또한 작년서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은 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파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기는 하니까 추가 매수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은 양 소량으로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 말도 안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힐리언이라는 회사를 같이 합병을 해서 아마 우회적으로 상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디젤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합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식이 갑자기 3배로 뛰었었는데요. 트랙 레코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주 회사로 이런 목적으로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회사는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또 이런 식의 상장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분은 사셔도 되겠지만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RSI는 76.11이고요. 더 이상 말할 거 없이 매도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간간히 구독자님들께서 이 회사를 봐달라고 하는데요. Fastly라는 회사인데 아마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플랫폼을 자기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유지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주식은 30불에서 단숨에 90불이 됐습니다. 단 2달 만에 90불이 됐는데요. 3배가 된 거죠. 이 주식은 현재 적자 속에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각광을 받는 산업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 회사가 상당히 빠른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도 지금 산업군의 경쟁자는 어마어마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1등이 구글입니다. 구글 호스티드 서비스인가 호스티드 프로덕트인가 하는 그런 디비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려 120만 개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2위는 클라우드플레이어라는 회사인데요. 그것을 통해서도 105만 개의 웹사이트가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Fastly는 지금 7만 1000개뿐이 안 됩니다. 0.2%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워낙 현재 작으니까 성장은 빠르게 보일지 몰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자라서 그 마켓쉐어를 뺏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당장은 너무 핫에어가 많이 들어간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RSI는 말도 안 되게 90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하락한 것이 77.43입니다. 완전히 매도이고요. 이 주식은 개인적으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정규적인 종목을 몇 개 봐야 되겠죠? 이젠 팽의 큰 형님이죠. 아마존입니다. 내리막을 건너 했는데 마켓에 힘을 입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갭을 어떻게 메꿀지
궁금해지기는 RSI는 67에 놓여 있고요.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자제하시고요. 단타로 매매 수익을 올리신 분들은 이 차트의 모양과 RSI가 67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자제하시고요.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조금 덜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제 많이 올랐던 보잉인데요. 보잉이 737 맥스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다 고치고 리서티피케이션을 받는다고 신청을 했다고 아주 분위기 좋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프로핏 테이킹도 들어와서 오늘은 11.2달러가 떨어진 183불에 닫았습니다. RSI는 52.58로 괜찮고요. 또한 이격이 반대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도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한번 크게 꺾였었고, 두 번째는 여행업이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항공산업에서 당분간 비행기를 오다하는 것을 자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다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니까 워낙 백로그가 많은 회사잖아요. 10년치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좀 줄었겠죠. 그래서 돈을 못 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백로그가 줄어들면은 프로덕션 자체를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회사한테는 아직까지는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까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델타 에어라인인데요. 델타 에어라인은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갑자기 2배 이상 뛰어오르는 힘을 발휘하다가 그 힘을 잃고 다시 내려오는데요. 에어라인이 다시 재개를 해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비행기가 거의 꽉 차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비행 편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식은 반대로 이격이 상당히 넓어서 나쁘지 않은 지점에 와 있습니다. RSI도 49.0이라 나쁘지 않고요. 사셔도 소량으로 사셨다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나오시는 것도 거래의 한 방법이겠습니다.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횡보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시겠지만 바이러스의 백신이 없는 한 여행에 관련된 산업들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게 무너져서 반짝하고 올라가는 것은 있겠지만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 날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비록 에어라인뿐만이 아니라 호텔, 카지노, 여행을 도와주는 여행업체, 크루즈, 그 많은 산업의 종사자들도 많은데요. 백신이 없이는 100%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산업들에 투자하실 분들은 너무 싸게 미치도록 내려와 있으면 조금은 사도 되겠지만 현재는 풀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또 그것에 따른 운송이 많이 늘어났겠죠. 이 물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earning이 아주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장외 시장은 이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을 뚫고 올라갔다는 건데요. 내일 장이 열어서 어디에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 비슷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서 사신 분들에겐 축하드리고요. 또 장기간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축하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내일 장에서 이 지점에 와 있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발목을 붙잡고 있던 선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 뚫은 상태에서 며칠 더 견디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법의 똥손으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은 페이스북입니다. 김을 좀 빼고 다행히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멎었는데요. 한 이틀 더 멎어준다면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RSI는 40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는 49.69고요. 이번에 올라서 좀 위에 있던 이 지붕을 깨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아주 좋은 earning으로 지금 칩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칩을 만드는 램 리서치도 예외 없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 이격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지난 하이를 뚫고 사상 최고치 하이를 뚫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사시는 것은 일단 자제하시고요. 이 사상 최고치를 깨는 것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모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사시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는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RSI는 63.46으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아직까지 과매수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고 계실 텐데요. 이격도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고 RSI도 6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붕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팔아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200일이나 이 밑에가 어디 있나 확인을 하시고 적극적인 공격적 매수보다는 소극적으로 조금씩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70이 넘어가는 대로 소량 덜어내시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우버이고요. 우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목을 받는 유니콘 기업이었는데 그만큼 또 논란의 소지도 각국에서 여러 차례 있었죠. V자 반등 이후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것을 멈췄는지 다시 상승을 해서 200일에 바로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 200일이 뚫리면 200일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고요. 또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일어났고요.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쯤에서 폴폴리오에서 3%, 5% 정도 내에서 소량 투자를 해서 지난 고점인 38불 지점에서 파셔도 되는 거래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켜보시다가 200일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반대로 내려간다면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트랙하고 있는 종목이 맨 마지막이 원래 징가입니다. 요 밑에서부터는 이 구독자님들이 물어보실 때마다 일단 넣어놓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리스트에 다 올리진 않습니다. 웬만큼 거래가 활발하고 웬만큼 안정적인 회사를 좀 고르기 위해서 몇 번 지켜보다가 리스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는 동안 이 선물 시장은 거의 그대로 있고요. 아마도 소폭 하락이나 보합으로 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같이 2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마켓의 상황도 보고 차트를 같이 봤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특히 알림 설정과 이 영상이 특히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스커션 섹션이 없어지고 커뮤니티 섹션이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섹션에 다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조금 많이 반영을 해서 커뮤니티 섹션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이번 금요일 날 휴장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거래일로 이틀이 남았으니까 남은 거래일도 마켓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폴폴리오를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